안녕하십니까. 여성동아의 독자 여러분, 다원교육 입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시에서도 면접이 물론 중요해지고 증가된 학교도 많은데요. 정시에서는 그럼에도 역시 의학계열, 사범대 이런 과들이 면접이 좀 많습니다. 예, 수시에는 이제 일반 학과들도 면접이 다 많이 실시하는데요. 그럼에도 정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해당된 학과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의대가 증원되면서 이제 한림대나 이런 학교들 자체가 의대에서 정시 신설을 했어요, 면접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엇보다도 사범대나 교대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도 있겠지만, 의대로 정시를 지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신설된 학교의 면접 대비를 좀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면접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지원한 대학들의 선발 스타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든다면 뭐 서울대는 지역 균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기회 균형이 있는데요. 그래도 보통 대다수 학생들이 지역 인재는 좀 추천받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전형이 그래도 좀 추천도 필요 없고 그냥 N수생분들 다 지원하는 전형이라 볼 수 있어요. 서울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원했을 때에 어느 정도 일괄로서 지원하면서인데 지역 균형은 일괄이 되는데 일반은 1단계를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고 나서 이 면접 합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도 좀 변수고, 예, 그리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 또 학생부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된다는 것도 좀 변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교대나 이런 경우도 서울교대는 성적으로 먼저도 1단계를 하고 면접, 청주나 기타 또 일부 교대는 일괄로 또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반영비리 또 5%에서 10% 뭐 이렇게 또 반영비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 스타일 따라서 면접 방식 보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 지원하는 방식이 일단 서류 기반이냐, 제시문이냐, MMI냐. MMI는 이제 뭐 이제 풀어서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예, 좀 다단계 방식의 면접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1단계 1방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이렇게 방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지원하는 면접인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일반 전형의 면접보다는 좀 MMI 면접이 좀 난도가 있다고 할까요? 준비가 더 필요하다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북대나 울산대나 그다음에 이런 학교들 자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진행하는 자신이 지원한 등등의 학교 스타일을 좀 파악하시는 게 어떨까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학생부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제신문 자체의 학교들은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뭐랄까요, 체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 역시 말 그대로 자, 이 제시문을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MMI, 예, 등등 또한 돌발적으로 좀 질문을 하는 경우는 일부 있지만 그래도 역시 MMI 지원 학교들이 마지막 방이나 이런 등등에서 서류 기반, 학생부 기반으로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자체를 했을 때 역시 큰 틀을 봤을 때 역시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자동진봉이라고 하죠.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그 다음에 과목별 세특에 의한 과목별 세특.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있는 행발.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주안점은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 그럼에도 가장 체크 포인트는 역시 동아리. 예, 동아리 자체가 이제 뭐 수시에서도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제출이 없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이 검증할 수 있거나 서류 기반의 느낀 점, 활동, 무엇을 느끼면서 좋아했나, 왜 이걸 탐독했나 등등의 팩트 체크를 물어볼 때 그럼에도 동아리 자체의 활동 자체가 기장을 하든 부기장을 하든 뭐 그냥 임원을 하든 간에 그래도 어떻든 간에는 동아리 자체에 대해 왜 이 동아리를 했는지의 느낌을 가장 체크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전공 접합에 대한 부분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좀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과목별 세특도 중요하겠죠. 예, 관련된 수학 과목, 관련된 과학 과목, 사범대 지원하거나 교대 지원했을 때 내가 왜 이 과목을 하면서의 교육학,
심리, 철학 이런 등등에 대한 탐독을 했는지를 이 과목과와 연관 지으면, 그리고 과목에 대한 세특이 연관 짓는다면 어느 정도 좀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안점은 일단 창의적인 체험 활동에 있는 동아리나 진로 활동이 중요하겠고, 과목별 세특에서는 지원하는 학과에 어느 정도의 관심 분야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공접법 활동을 한번 거론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연습들을 하고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면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자체들의 기출문제를 이제 먼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뭐 이제 교육 포털, 서울시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소위 이제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체크하셔도 됩니다. 예,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또 학원 등에서도 실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대학을 검색하시고, 수시와 정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돼요. 예, 이게 아무래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냐 정시냐에 따라서 리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선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역시 특히나 의대나 치대 등이 서울대나 대표적으로 이제 정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고요. 기타 학교들 자체 의대들이나 학교들이 이 기출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시문 자체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의학적 상식, 그다음에 의료, 뭐 건강보험, 아무래도 이게 좀 의사 자질, 예, 또 뭐 치과 의사로서의 또 자질,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학술적인 역량도 있겠죠. 예, 세포, 신경, 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사적인 내용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평소의 자질, 평소의 탐독, 평소에 내가 이걸 관심을 얼마만큼 가졌냐 등등이 보일 정도의 질문도 꽤 있어요. 실례로 서울대의 의대 정시의 24학년도의 작년 기출은요, 역시 층간소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대표 의대의 면접 기출이 층간소음이 이게 메리트가 있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아시겠지만 한간의 뉴스에서 층간소음이 좀 서로에게 좀 모질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다면 좀 힌트가 나오죠. 최근 뉴스가 꺼리다. 저는 또 이렇게 먼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 이제 화두인 것은 뭐랄까요? 그냥 묻지마 범죄도 많죠. 그리고 역시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기타,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등등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도박도 있고요, 마약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시사적인 부분 자체를 최근 뉴스나 좀 돌아보는 것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겠냐 또 체크되고요. 그리고는 역시 이 의사협회, 이 의대 증언에 의한 후유증, 이것도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상적인 수업이 지금 계속 지금 뭐 스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본인이 나름대로 의협 회장이면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겠냐, 이런 것도 한번 고뇌해 보는 것도, 제가 볼 땐 재심보다는 MMI에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평가하는 학교 중에서는 특히 한번 또 논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나만 더 해본다면 이 인구 절감, 이건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비단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전반적인 모든 것, 또 소아과나 이 아동 쪽에 대한 취약점이 거의 없고요. 의사들도 지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타파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뭐랄까요,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예, 나라면 어떨 것인가. 저는 항상 이제 후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정시의 면접이 본인이면 어떻게 하겠냐 질문이 꽤 많습니다. 예. 수시는 제가 이제 면접을 진행해 보면 수시는 왜 했어? 검증이 많고요. 정시는 어떡할래? 너라면 어떨 거니? 이런 식의 좀 상황의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돌아보시면서, 예, 나름 답변을 자문자답을 좀 해보시면, 나라면 의협회장, 나라면 의대 이 정부는 또 입장에서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예상해 보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양 두 번째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 아니겠습니까? 이 노벨 문학상의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은 일단 그래도 시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 완독은 안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의 그래도 부분적인 해석 체크, 그다음에 채식주의자로서의 관점, 그리고 소년으로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 또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면 또 어떻게 관찰했을까 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 작가님에 대한 작품도 한번 필독으로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여전히 뭐 이기적인 유전자나 이런 단골 책들은 여전히 이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경책, 항암책, 그다음에 약학 관련 책, 뭐 이런 책들이 요즘도 면접장에서 볼 때도 많이 좀 거론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생부에 꼭 그리고 또 이렇게 거론되지 않더라도요. 학생부에 기록된 책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책들은 꼭 좀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고 리멤버 해 주시면서 예, 그 책을 꼭 저 면접장에서 뭐 MMI나 이렇게 진행할 때 왜 이 책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선정했냐, 왜 읽게 됐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책을 한번 좀 선정해 보시고 체크해 보고 리멤버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와 지식의 기반 바탕이 감동을 주는 건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는 척하면서 막 말하는 거하고 팩트에 의한 정말 상식에 기본되어 있는 거는 이건 비교 불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과 통계,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시면 마침 아는 게 나왔다면 이건 감사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제가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막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한 층간소음과 건강보험과 그다음에 뭐 장애인이나 기타 이렇게 뭐 기타 특수교육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쳤잖아요. 그게 기출들이 다 나왔던 성대, 고려대, 서울대의 정시 작년 기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막 인성적인, 그러니까 평소의 등등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고요. 관련된 사이트, 관련된 과목, 선생님도 끄집어내시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좀 뭐랄까 풍성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층간소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층간소음의 데시벨이 있는데 그 데시벨이 물리 수업 때 이렇게 느낀 적도 있었고 마침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 등등이 주제하고 또 설사 없더라도요. 관련된 건 녹여질 수 있거든요. 층간소음의 책도 있을 수 있고요. 봤던 부분에 노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책 끄집어내고 자기 활동 끄집어내시면서 그 소스를 같이 섞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이 면접관들이 들으실 때 더 풍성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깊이가 있어 보이죠. 이 학생은 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시문은 학생부 기반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죠. 20분 얘기하고 나왔어요. 자신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거기다 학생부 얘기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끄집어내고 자신의 동아리, 자기가 실험했던 내용, 그 다음에 과탐 실험, 사회 실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픽스하시면 어느 정도의 좀 풍성한 답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는 연습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임기응변이랄까요? 사람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딱 말문이 막히면 이건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만히 계시면 더 면접관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의를 갖춰서 교수님 잠시만요 라고 멘트라도 좀 해주시고 그거를 기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평가예요. 근데 자기가 말문이 막혔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고요. 이제 자신은 이제 완전히 좀 뭐랄까 프레스가 되는 거죠. 긴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도 실전에서 연습할 때 혹시 저도 이제 연습을 시키잖아요. 제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학생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코칭을 합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면서 자신이 답변하고라는 노력하는 모습도 어필이 되는 거죠. 또한 그래도 내가 면접 강점, 다방면의 면접은 수시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MMI 뭐지? 아마 수능만 준비하신 분께서 갑자기 면접을 준비할 때 MMI가 뭐야? 라고 되게 당황하실 분도 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일 아까도 말씀드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시는데 정시도 정시지만 수시 기출도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출제하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다 참고해서 진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기출을 보면 체크하되 제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체크해 볼 땐 역시 그림, 사물, 그다음에 뭐 영상, 그다음에 거기서도 제시문 줘서 이러면 어떡할 거니? 시사, 이슈, 그다음에는 서류 기반. 서류 기반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 따라서 다방면에 방을 들어가서 1방, 2방, 3방, 4방 이런 식으로 방마다 들어가서 평가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2분씩 계시면서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MMI 부분 자체에 지원하는 분들은 역시 꼼꼼하면서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면서 역시 다방면에 대한 연습을 좀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봐주세요. 이 커리큘럼이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건 이제 보통 수시 전형의 일반 학과 할 때도 활용하는데요. 뭐 기계나 뭐 심리학과나 이런 대학들은 수시 전형은 이 면접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물어보는 게 많아요. 지금 저는 정시 기준 얘기한 건데요. 그랬을 땐 일단 학교 홈페이지만 가도 가치관, 마인드, 교육 과정이 있죠. 그러면 저는 또 이 3학년 때 이런 수업 듣는 이런 것들을 생체, 리듬, 해부 이쪽을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표명해도 우리 한림대를 울산대를 클릭해봤구나. 그냥 점수 맞춰서 썼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좀 진정성 있게 여기 오고 싶다는 좀 표명을 해주시면은 마지막에 좀 인상 깊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2라운드라고 합니다. 제1라운드는 원서 쓴 거고요. 수시 쓰고 제2라운드는 수능 끝난 거고요. 제3라운드는 정시 쓰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3라운드로 다 입시가 끝나는데요. 어떻든 이제 2라운드 끝났어요. 그러니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대학별고사 있죠, 논술 있죠, 면접 있죠, 정시 또 대비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비단 또 면접만 얘기했지만 예체능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정시에서 미술, 체육도 또 실기를 또 합니다. 1월 달쯤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이게 제2라운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수능 끝났다고 이제 또 항법인 넘기셨죠.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최종 합격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는 거의 12월 말이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2월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서 끝까지 학생, 학부모님들 좀 긴장을 좀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성적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잘 나온 대로 전략적인 지원하고요. 못 나온 대로 틈새. 또 올해 탐구나 이런 사회 탐구, 과탐 선택이 막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명 이제 사탐런이라고 그러는데 이과생들이 막 사탐으로 간 거예요. 이런 환산 점수도 변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유리한 과목들을 좀 체크하셔서 보고 그다음에 면접 말씀드린 대로 이 앞선 내용들 잘 보셔서 기출 체크, 그다음에 서류 제시, 그다음에 내 상황, 그다음에 촬영 꼭 명심 촬영을 해서 자신을 봐주세요. 이 부모님께 하기도 민망하고 친구가 하기에는 긴장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냥 촬영 있지 않습니까? 그 셀카 있지 않습니까? 셀카봉 거기다가 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찍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냥 보시면서 하는 거죠. 나라면 이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스탑 누르시고요. 그리고 돌아보시면 정말 보일 거예요. 표정 보이고 말투 보이고 이게 어법이 화법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조금 좀 보완하시면서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의 좀 만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인터뷰의 다원교육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